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킨슨병을 이겨내는 웃음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웃음이 약이라는 말을 했었지만 실제 현대적 의미에서 웃음의 효과를 규명하고 웃음 치료가 생긴 것은 20세기 중반 노만 커슨즈라는 미국의 잡지 편집장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미국 토요 리뷰지의 편집장으로 50세의 나이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한참을 웃었는데 신기하게도 2시간 정도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부속병원에 초빙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웃음의 임상적 효과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질병의 해부에서 웃음은 질병을 막아내는 방탄조끼와 같다는 말을 하며 긍정과 웃음 치료의 탁월한 위력을 전파했습니다. 이후부터 의학계에 웃음 치료에 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치료는 사실 다른 치료 프로그램에 비해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비용이 거의 들지도 않고 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이나 복지관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하면 일하는 시간이 26년, 잠은 21년, 식사는 6년, 근심 걱정 6년 반인데 웃는 시간은 고작 20일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500번이 넘게 웃는데 어른들은 10번 웃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웃음을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포함해서 21가지의 쾌감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중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은 진통제로 잘 알려진 몰핀보다도 300배나 강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은 일명 쾌락 호르몬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유쾌하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웃는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하나로 중뇌의 흑색질이라 불리는 부위의 도파민 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어 생긴 병이기 때문에 늘 웃는 생활 습관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스스로 웃으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웃음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약물 치료를 포함한 치료는 부작용이 있지만 치료라고 할 것도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평가받는 웃음 치료는 반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웃음 치료에서의 웃음은 단지 얼굴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온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해진 장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서 저혈당이 생기기 쉬운 당뇨병 환자나 몸이 많이 허약한 사람들만 주의하면 될 정도입니다. 비단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인상을 쓰고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웃음 치료로 웃는 방법을 다시 배워 웃을 수 있게 된다면 본인의 스트레스도 줄고 면역 기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되죠. 육체의 활력을 위해서 조깅을 한다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웃는 것이 조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항체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의 저항력을 강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건강심리학과 정신생리학적 연구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연구진은 유럽 비만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하루에 10분가량 웃을 경우 작은 초콜릿 1개에 해당되는 열량이 소모된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웃을 때는 평상시보다 20% 이상 많은 열량이 소모되었습니다. 이처럼 웃을 때 전신 운동 효과와 함께 내장 운동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웃는 것은 에어로빅 운동을 5분 동안 하는 운동량과 같고 20분 동안 웃는 것은 3분 동안 격렬하게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웃을 때 얼굴 근육 80개 중 15개에서 50개까지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쾌활하게 웃으면 우리 몸속 650개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웃음은 운동과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생리적인 부분인 내분비계, 신경계, 면역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등 모든 신체 기관에 관여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질환을 치유하는 화학물질이 혈관을 통해 유입되도록 하여서 면역체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것에는 운동이 있습니다. 웃음 치료는 심리적, 신체적인 면, 즉 불안과 우울을 포함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혈압과 맥박 및 혈청 코르티솔과 같은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코르티솔은 콩팥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비되어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감각기관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식욕이 증가하게 되어 지방의 축적을 가급적 오게 되며 고혈압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체중의 증가와 함께 만성 피로, 만성 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나쁜 호르몬이죠. 웃음은 이런 코르티솔, 나쁜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증가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대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두뇌 환기를 정진시키고 뇌신경 세포 활성화로 두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웃음 치료는 노년기를 맞은 노인들에게 예방으로서의 치료적 효과와 삶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정신건강과 뇌질환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웃음은 정서적, 심리적 효과도 큽니다.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분노와 같은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처 방안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완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웃음은 좋은 정서적 방어 기제가 되기 때문에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낮추어주고 짜증과 분노라는 감정 대신 즐거움이라는 정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겪는 질환인 파킨슨병의 고통과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웃음 치료를 통해서 동종이나 유사한 질환의 사람들이 모여서 웃음을 나눔으로써 친밀감, 소속감, 우호감을 정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웃음은 안전한 매개 역할을 해서 주의 집중과 정보 전달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집단의 유대감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더욱 편하게 발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 격리되는 상황을 감소시키고 유사한 질환을 가진 노인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긴장과 불안감을 사라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삶의 밸런스라고 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잃으면 없던 병도 생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균형과 건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웃음은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까지 이르기 전에 거기에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즉 웃음을 활용하면 신체적이건 정신적이건 문제의 심각성을 줄여줌으로써 더 이상 혼란 속에 갇히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는 웃음 운동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운동법은 환자들이 자가치유 능력과 자생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스스로가 노력하여 행동과 자기 암시로 치료하는 활동 방법을 말합니다. 웃음 운동은 주위의 자극으로 인해 의도된 웃음을 자아냄으로써 10초 이상 웃음소리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웃음 운동을 통해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호흡소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곧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웃음 운동은 최대 운동 능력의 40에서 60% 정도로 하고 큰 웃음의 운동 시간을 20분 정도로 하여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큰 웃음, 즉 박장대소나 파암대소, 요절복통의 웃음 빈도도 초기에는 2번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5-6번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웃음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잔잔한 미소부터 시작해서 작은 웃음, 큰 웃음 순서로 조금씩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관절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각자의 체력에 맞는 맞춤 웃음 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웃음 활동은 얼굴에 미소 짓는 잔잔한 웃음보다는 떠들썩하게 웃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크게 웃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은 크게 웃는 것을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오랫동안 온몸을 이용해서 크게 웃는 것이죠. 이처럼 웃음 운동의 효과적인 웃음은 웃음 시간을 길게, 웃음소리를 크게,
웃음 근육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여 온몸을 움직여 웃는 웃음을 말합니다. 효과적인 웃음 시간은 웃음볼을 자극할 수 있는 시간으로 15초 이상 웃는 웃음을 말합니다. 이때 웃음 소리는 복식 호흡으로 호흡음을 최대한 살려서 지속적으로 웃도록 하며 성대에 부담감을 주거나 목에 통증을 느낀다면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마음껏 웃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 운동은 신체 근육 650개 중에서 웃음으로 자극받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웃음입니다. 따라서 운동 효과라는 것을 얻으려면 하하 하고 한 번만 웃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 2분 이상은 지속적으로 소리 내어서 웃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웃음 활동은 걷기와 비슷한 운동 강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출렁일 만큼 온몸으로 웃으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숙변 제거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실 뇌는 진짜 웃음과 거짓 웃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주 웃으면 방정 맞다, 채신머리 없다고 타박을 하면서도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 것이 우리의 오랜 정서이죠. 그러니 하루 종일 무표정하게 있지 말고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즐거워지기 때문이죠.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5분만 웃음 스트레칭에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웃지 않고 하루 종일 찌푸리고 있으면 얼굴 주변 80여 개의 근육들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하루 5 내지 10분만 짬을 내서 웃음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웃는 모습도 예뻐집니다. 이 밖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표현 또는 자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근심, 걱정,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줄이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환자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 웃음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우려가 기쁨과 즐거움이란 감정으로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감사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